안녕하세요, 백스미입니다. 오늘 비디오는요, 전에 한번 언급했던 I care, I round 라고 부르는데요. Multidisciplinary Team Meeting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Multidisciplinary Team Meeting인데요. 매일 오전 9시부터 간호사실에 있는 리포트룸에서 하는데 I care라고 하거나 I roun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ultidisciplinary 팀이 모여서 병동에 있는 환자를 한 명씩 현재 건강 상태, 문제점, 치료 계획, 퇴원 계획 등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의논하고 케어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참석 멤버는요, PCC, Patient Care Coordinate, GP, General Practice, 의사예요. 우리 정형외과 환자들의 수술 후 내과 문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피지오테라피스트, 물리치료사, OT, Occupational Therapist, 이게 직업치료사죠. Social Worker, 사회관리사, Clinical Pharmacist, 약사예요. 병원에서 이쪽으로 환자들 전만 담당하는, 그리고 Primary Nurse, 간호사죠. 이들이 해당됩니다. 서로 각자의 전문 분야로 환자를 파악한 부분을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있어요. A 할머니. 입원할 때 할머니의 병력, 어쩌다가 다친 건지, 현재 진단명, 수술을 했는데 수술명, 수술 후 며칠째인지 정보를 이렇게 PCC가 칼덱스 보고 읽어줘요. 그러면 PT, 피지오테라피스트가 할머니가 one person assist with two-wheel walker로, 그러니까 워커인데 바퀴가 2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밀리는. 한 명이 할머니를 서포트를 하는 상태에서 병실 밖을 나와서 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셜 워커가 할머니가 누구랑 어디서 어떤 곳에서 사는지를 알아봤으면 알려주고요. 다친 이유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면 이제 GP가 수술 후에 추가로 어떤 검사가 있어야 할지 필요 계획을 알려줘요. 팔로우업은 언제 뭘 하면 될지 이런 걸 말을 하고요. 담당 간호사가 이제 할머니 다이어트 컨트롤 다이베틱인데, 그러니까 당뇨인데 이제 음식으로 조정한 당뇨다. 그러면 너싱 오더로 이제 간호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 전으로 이렇게 당 검사를 해봤다. 닥터 오더 없이. 당뇨식으로 다이어트를 줬고, 밥을 줬고, 환자가 3분의 1 정도만 먹는데도 수치가 10 이상 높은 적이 오후에 몇 번 있다 하고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리니컬 파마시스트가, 약사가 할머니 이전 메디케이션 기록을 딱 봐요. 이전에 당뇨약 처방이 있었는데 중요한 걸 보니까 이걸 시작하면 다시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내고요. 그럼 GP가 오케이 하고 뭐 처방을 낸다든가, 아니면 닥터의 오더로 글루크 체크스, 슈거 체크스, 그러니까 QID 하고 슬라이딩 스케일이 따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방이 바뀌게 됩니다. 엔도크리놀로지스트, 그러니까 내분비계 전문 의사, 스페셜리스트 컨설트를 낸다든가 HbA1c 같은 당뇨 검사를 처방을 더 내게 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사는데 할아버지도 아프셔서, 그리고 할머니가 primary caregiver라는 부분과 할머니 사는 곳이 뉴웨스민스터시인데 이 근처에 그 작은 집에 두 분이 사시는데 집 안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5개 정도가 있다. 근데 내부에 들어가서는 계단이 없어서 워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서 소셜 워커가 알려주는 거죠. PT는
할머니가 계단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셜워커는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연락을 해보겠다고 얘기하고요. OT는 계단에 손잡이가 있는지 집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정도는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담당 간호사와 PT가 각자가 관찰한 부분, 할머니의 코그니션 부분 쪽은 어떤지 아주 클리어하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날 미팅에서 각자 알아본 것을 알려줍니다. 할머니가 투휠 워크로 걷지만 한 사람의 원 퍼슨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 계단은 크러치를 사용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 손잡이를 잡으면 할머니가 하더라. 근처 사는 딸이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계단에 난간 손잡이가 없다. 당은 새로 시작한 약으로 조절되고 있고 엔도크리놀로지스트도 다이베틱 너스 티칭을 권하고 2주 뒤에 클리닉에서 팔로우를 해달라더라. 하루 동안 알아낸 부분과 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말을 하는 거죠.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입구 손잡이에 계단에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OT가 가족들이랑 연락해서 손잡이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필요하면 펀드도 받을 수 있어요. 계단 손잡이가 설치될 때까지 할머니는 당 조절과 운동을 계속하게 되지만 피검사 결과도 좋고 통증 조절도 잘 되고 있다. 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직 계단에 손잡이가 없어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안정된 상태로 판단되면 집 주소 근처 병원이나 리헵 센터나 패스 유닛으로 트랜스퍼 시키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분은 PATH 유닛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집 상황이 해결되면 집으로 퇴원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병동은 크리티컬 하스피탈이기 때문에 리헵, 재활하는 것이라든가 PATH, 트랜스퍼링 하는 병동이 없어요. 프레저 헬스 산하에 있는 환자의 주소지 근처 장흥병원이나 재활센터 PATH 유닛으로 보내집니다. PATH 유닛은요, PATH 유닛은 Patient Assessment and Transition to Home.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동이고요. 집으로 퇴원시킬지 다른 곳으로 롱텀 케어나 그런 쪽으로 보낼지 환자를 이렇게 파악하고 환자와 가족의 교육과 훈련을 돕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원입니다. 병동에 입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다 리뷰를 해요. 그래서 특히 평일날 월요일 오전은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 프라이머리 너스는 근무 중간에 자기 담당 환자 할 때 잠깐 와서 의견을 나누고 갑니다. 대체로 PCC가 전반적인 병동 상황과 환자의 상태, 퇴원 관련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바쁘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브레이크 중이면 버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첫 데이 날 어깨 수술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어깨 수술은 도미넌트, 그러니까 쓰는 곳이 어느 쪽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 수술한 다음날 통증이 먹는 약으로 조절되면 non-weight bearing, 그러니까 이 팔에 쓰지 말라, 무게를 주지 말라, 티칭으로 운동 제한 교육을 받고요. 진통제 처방을 받고요. follow-up, 그러니까 예약하는 거 있죠. 계속 닥터 보는 거, 그 예약을 정보를 다 받아서 퇴원합니다. 다리에 문제가 없으니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환자를 보면서 퇴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환자분 부인이 치매가 있고 환자분이 케어를 다 해왔대요. 그리고 왼손잡이인데
왼쪽 어깨 수술했네요. 식사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생각 안 해봤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얼른 미팅 중간에 가서 상황을 얘기했고요. 이분의 경우는 ADS, 그러니까 Admit Day of Surgery, 그러니까 수술하기 직전에 Surgical Day 켜러 와서 수술을 한 다음에 우리 병동으로 입원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미리 이게 수술 자체가 예약이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 ADS인 경우라서 다 미리 준비되었겠지 하고 믿은 거였어요. 오, 다들 놀랬죠. 바로 소셜 워커가 환자랑 이야기하러 가고 GP General Practice는 홈케어 오다 줬고 프리스크립션 뭘 먹는지 확인해가지고 줬고 PCC는 홈케어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해서 홈케어 담당자 보고 오늘 환자를 최대한 빨리 만나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다들 빠르게 막 대처를 했어요. 환자분은 밀 서비스를 집에서 받게 되고 홈케어 서비스가 와서 집안일이랑 부인의 케어를 해주게 되고요. 커뮤니티 피지오를 예약해가지고 운동을 도와주기로 했고요. 2주 뒤에 정형외과 의사랑 그러니까 예약을 다 해서 줬고요. 그리고 핸디라이트 서비스를 신청해가지고 그 팔로우업 할 때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퇴원할 때 픽업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용하는 약국에 미리 처방전을 이렇게 팩스해서 보내주고 병원에 연결되어 있는 텍스 서비스를 불러서 환자분 퇴원을 도와주면서 가는 김에 약국에 들려서 약까지 픽업을 할 수 있게끔 어레인지를 다 해서 퇴원을 시켰어요. 말로는 간단해요. 근데 죽으라요. 진짜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담당자들하고 다 확인해서 모든 걸 정리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게 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모든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담당 간호사거든요. 이게 환자의 질병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들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시스템이요. 정말 인트레스팅하고 너무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많긴 하고 신경 쓸 게 많긴 하지만 좀 마음 편하게 한 잔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뿌듯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